BI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한 통 받고 반응이 두 부류로 나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과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으로 나뉘어요. 제가 볼 때 결과의 차이는 상당 부분 여기서 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준 변호사입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판사 옆에서 형사 기록을 검토하던 사람이고, 대형 로펌을 거쳐서 지금은 형사사건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장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 봤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전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송치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오해부터 잠깐 풀고 갈게요. 송치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송치됐으면 이제 재판 가는 거죠? 사실상 유죄인 거죠? 아닙니다. 송치는 담당 경찰관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이니 검사가 판단해달라 이렇게 사건을 넘긴 거예요. 경찰의 1차 의견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검사는 그 기록을 보고 정식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약식으로 끝낼 수도 있고,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고, 불기소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송치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 덜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치 문자를 받고 절망부터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걸 너무 가볍게 보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숫자를 하나 좀 보겠습니다. 검사가 구공판, 그러니까 정식 재판에 기소를 하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은 통계상 한 자릿수 초반에 머뭅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압도적인 확률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저는 이제 법원 안에서 좀 봤어요. 제가 재판연구원으로서 형사 기록을 좀 검토해 보면 기소되어서 들어온 사건들은 이미 증거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검사가 유죄를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골라서 넘어오는 거니까요. 그런 기록 앞에서 무죄가 나오려면 기록 전체를 뒤집는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통계가 말해주는 확률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다투기 가장 좋은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수사 단계입니다. 즉,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싸워봐야 된다. 경찰 단계에서도 최대한 싸워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서기 전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폭이 제일 넓어요. 그래서 저는 송치 사건을 담당하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판단을 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이냐 후냐, 그 전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검찰이 처분을 한 이후면 무대가 법정, 즉 재판으로 바뀌고 이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처분 전에 보고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결론이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갈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좋은 결과는 불기소인데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증거 불충분도 있고, 우리가 범죄를 따져보니 애초에 범죄 성립이 안 된다, 이런 불기소 처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유예. 이건 뭐냐면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처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소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식기소, 즉 벌금으로 사건을 끝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것이 구공판, 즉 정식 재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이 검찰 단계가 조용히 흘러가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2차 조사가 열리기도 하고, 또 진술의 신빙성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대면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절차에 따르게 되느냐는 사실 우리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되고 어떤 쟁점이 소명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상당 부분 움직일 여지가 있어요. 검사는 피의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기록을 봅니다.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법원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체감한 게 바로 그건데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결국 기록에 적힌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기록에 내 얘기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론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제가 의뢰인들께 시킨 순서대로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아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저는 조사 잘 받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의 느낌이랑 조서에 적힌 내용은 다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검사가 보는 건 여러분들의 기록이지 여러분들의 주관적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어를 하는 출발선은 기록에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의견서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미처 내지 못한 자료, 그리고 정리되지 못한 쟁점, 그리고 조사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문서로 정리해서 검사에게 제출을 해야 해요.
여기서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재판연구원 시절에 서면을 읽는 쪽에 있었잖아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서면을 읽다 보면 읽는 사람은 움직이는 서면이랑 분량만 채운 서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쟁점이 뭐고 그 쟁점에 어떤 증거를 우리가 뒷받침되는지 나타내주고 이런 서면들은 바로 설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서면은 우리가 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설득이 되지는 않아요. 검사에게 내는 의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만든 기록만 놓인 사건이랑 그 옆에 쟁점 중심으로 정리된 반박이 함께 있는 사건이랑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는 담당 검사실에 연락을 해보는 겁니다. 사건이 언제쯤 처리될 예정인지, 그리고 검사가 추가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자료는 없는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낼 수 있다는 협조 의사를 밝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나 약식으로 처분 수위를 낮춰볼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료도 없이 기록만 놓여있는 사건이라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먼저 찾아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제 경험상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사건이랑 침묵하는 사건이랑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검사가 처분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송치는 경찰의 1차적인 의견일 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소가 되면 제가 법원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뒤집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 전에 조서를 먼저 확보하고 의견서를 통해서 기록에 내 이야기를 충분히 현출시켜 놓고 검사실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조서를 정보공개청을 통해서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거, 이것까지는 직접 모두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건이 되는 게 뭐냐면 검사를 설득한 의견서를 쓰고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낼지 정하는 거, 요거는 사실관계랑 법리를 함께 봐야 되는 일이라 우리가 혼자 대응할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분이 나오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고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상담은 꼭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